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일 2일 목요일 즐거운 목요일 라방데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박수문 사장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 본인이 어떤 애터미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박수문 사장님은요, 지금 전업으로 본업을 하다가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전업으로 갈아타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부부 사업자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밤낮으로 불철주야 거의 하루에 요즘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자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지금 정상인의 눈이 아니죠. 보니까.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터미에 대해서 비전을 느끼고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박승우 사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승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박승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어, 저의 인생을 바꾸다, 박승훈 인생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의 박승훈을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대의 박승훈은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와 광고홍보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취업계를 내고 코웨이 영업직을 시작했습니다. 코웨이 영업직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제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에 코웨이 영업직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유사나라는 타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했었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혼과 동시에 아기가 생기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한번 올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성공을 했을까요, 과연? 성공했다면 지금 여기 애터미를 안 하고 있겠죠. 그것에서도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가 모두 있었고, 그리고 보상 플랜 자체가 애터미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프린터 수리 기사로 그냥 취직을 했습니다. 프린터 수리 기사를 했는데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말 그냥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정말 그냥 햄스터가 쳇바퀴 굴러가듯이 일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가 유아체육교사로 또 전향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유아체육교사를 딱 시작함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에는 이제 외부 강사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아서 일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제가 실직이 돼버렸어요, 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찾다가 인테리어 현장 실장을 좀 담당해서 한동안 하다가 어, 프랜차이즈 영업직으로까지 오고 지금은 애터미 사업자로서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상대방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 상대방의 삶을 볼 때는 인스타에는 어떤 모습들만 있을까요? 정말 아름답고 포장된 예쁜 정말 부러운 삶만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그리고 가족과의 여행, 그리고 안정적이어 보이는 직장. 이게 인스타처럼 제 겉으로 보이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컸다, 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외적으로 보이는 실상과 저의 현실은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겉만 화려한 삶이었거든요.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결혼이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데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이 불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의 20대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25살이라는 나이에 서로가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25살이 과연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는 약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해서 둘이서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와이프와 제가 함께 약속한 게 양가에 우리가 손을 벌리지 말자. 우리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혼수부터 모든 것들이 저희 둘의 돈으로 할부를 끊고 뭐 대출 받고 해서 4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갔는데 사진 보이시나요? 복층이 있어요. 주택이었고. 그리고 이곳은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름과 겨울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에 여름과 겨울이 거의 대부분이죠. 봄, 가을은 잠깐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름에는 2층이라서 옥상의 모든 열을 받으니까 열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이 더 시원했어요. 집 안에 있는 게 훨씬 더웠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보일러를 켜도 하나도 안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예 그냥 따뜻한 느낌이 바닥에서 안 올라온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 여기서 기름 보일러 집을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름을 한 번 결혼할 때 채우고 한 번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걸로 2년 3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냐면 겨울에 기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여기 밑에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 난방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난방 텐트 안에 들어가서 밖에 전기 난로를 틀고 그리고 가끔은 너무 추울 때는 이 난방 텐트를 옷장 사이에 그 방 하나에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옷을 걸 수 있게끔 행거를 설치해 놓잖아요. 그 사이에 난방 텐트를 해놓고 우풍을 막은 채로 생활하기도 했고요. 씻는 건 어떻게 씻었냐면 커피포트에 물을 받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서 팔팔 끓여서 3번 정도 그 물을 붓고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저희는 생활을 했어요. 썼어요. 그 이제 물들을. 근데 이게 저희 둘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뭐 신혼이고 젊으니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로 결혼과 동시에 아기가 생겼고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내 아이한테만큼은 이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고생을 나만 하면 되지 왜 내 애들한테까지 해야 되냐. 한 번은 집에서 애들을 씻기는데 입술이 보랗게 변하더라고요. 너무 추우니까 집안이 아무리 저희가 따뜻하게 만들어 놔도 집안이 너무 추우니까 씻고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입술이 보랗게 변하는 걸 보고 저희가 너무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물을 딱 틀면 어떤 물이 나오냐면 노란 물이 1분 동안 나와요. 녹물이 1분 동안 나온 뒤에 이제 투명한 물이 나오는데 그 노란 물을 보는 순간 그 투명한 물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어떤 찌꺼기들과 더러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 물로 씻길 수 없다고 해서 정수기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과 냉수를 번갈아 가면서 받아서 물 받아서 애를 씻기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로나가 닥치고 하면서 제가 실직을 하고 와이프랑 밤마다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애기 기저귀 값이 없어서 이게 20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이서 밤마다 기저귀 값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쿠팡 플렉스라는 걸 통해서 새벽에 일을 나가고 아버지 산타페를 빌려서 쿠팡 플렉스를 하러 갔다가 집에 와서 쪽잠 자고 아침에 또 쿠팡 플렉스를 가고 또 오후에 쿠팡 플렉스를 하러 가고 거의 쿠팡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하루를 그렇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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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자면서까지 우리 애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겉으로는 젊은 아이들이 예쁘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의 현실은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 여행. 되게 사진들만 보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26살이 되는 나이에 첫 가족 여행이란 걸 가봤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만 딱 쉬셨어요. 하루만 딱 쉬는데 현충일 하루만 쉬셨는데 그 쉬는 날도 부모님도 이제 부모님들의 여가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삼촌들 개모임 하는 삼촌들과 함께 모여서 어울렸지 우리 가족만의 여행이라는 거는 제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애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첫 가족 여행이라는 걸 가봤거든요. 제 젊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족과의 추억이 없어요. 가족과의 추억이 없다라는 게 지금도 저희 아버지랑 이제 뭐
얘기를 나누면 아버지가 늘 저희한테 미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지 않았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이제 술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매일 밤에 저녁에 일 가시고 새벽에 들어오시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형이랑 둘이서 집에서 자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서로 자는 모습밖에 못 봤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출근하고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자기 몸을 혹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애들 굶기지 않는 게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구나. 그 당시에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여행이 처음 갈 때 제가 약간 울컥했었어요. 26살이라는 나이 처음 여행 가니까. 근데 남들은 이 사진만 보면 와, 저 가족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저런 여행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겠죠.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나가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직장을 갈 때.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조금 멋있게 입고 나가기도 하지만 현장 실장을 하거나 프린터 기사를 하거나 쿠팡 이제 플렉스를 할 때는 제 복장이 어땠을까요? 최대한 편안하게 추리닝. 왜냐면 어딜 가든 먼지를 결국에는 뒤집어 쓰고 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차려입고 나가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웃 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저 혼자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저 어린 놈이 사고 쳐서 하는 게 결국 노가다밖에 없네라는 식으로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떳떳하지 못하게 있었어요. 내 자식한테나 내 가족한테나 좀 떳떳하지 못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한준영을 만났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형제 라인으로 있었던 이제 사장님이었어요. 저한테는 형님이었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국장님이 형제 라인으로 왔을 때도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보다도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셨을 때 사회를 보면서 또 맞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조금 열심히 했던 모습을 좀 좋게 봐주셨는지 국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현장직 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실장 어떤 업무인가요?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또 인테리어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나 저기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나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절 아닌 거절을 했죠.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놓고서는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현장직도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없으니까 쿠팡맨을 하다가 쿠팡 플렉스를 하다가 제 삶이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그날의 그 모든 장면들이 세세하게 기억납니다. 정관에서 배달을 하나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와중에 차를 길목에 세워놓고 저희 아내 김수미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수민아, 내가 이렇게 평생 사는 게 맞을까? 나 그 안준영 사장님한테 한번 연락해봐도 될까? 나 쪽팔리는데 그냥 한번 모른 척하고 연락해볼까 뻔뻔하게 하면서 차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 네 형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기회가 아직 유효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니 이미 뽑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괜찮은 척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랬는데 국장님이 잠시만 기다려봐봐 승훈아 10분 뒤에 내가 다시 전화 줄게 하고 탁 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1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10년 같은지 정말 그냥 차 안에서 제발 제발 하면서 10분 동안 거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제발 나한테 일자리가 줘달라. 제발 나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이 전화 오셔서 우리 팀에 영업직으로 일할 생각 있냐?
너 잘할 것 같다. 와봐라. 면접이나 보러 와라. 해서 알겠습니다.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가고 뭐 단번에 당연히 감사하게도 제가 뽑혔고 그래서 제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의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안준영 국장님을 욕먹이지 말자. 절대로 욕먹이지 말자. 두 번째는 목숨을 다 바쳐 회사에 충성하자. 정말 그 두 가지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2년이라는 거의 2,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야근이고 뭐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하게 여겼어요. 야근할 수 있음이. 그리고 출장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쿠팡 플렉스를 하고 막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받았던 게 거의 160, 170이었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이제 면접 때 제일 중요한 게 월급 얘기인데 월급 얘기를 안 해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면접 다 왔으니까 이제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월급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물어보는 건 너무 속물 같아 보이고 어쩌나 어쩌나 이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뭐 알아서 어련히 주시겠지 했는데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아 승훈아 내가 까먹었다. 네 월급 얘기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첫 월급이 그 당시에 270만 원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그날 그 시간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취직했다라고 기뻐서 와이프랑 이제 첫째 애랑 안고 이제 샤브샤브 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나한테 27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핫딜 안 찾아도 되겠다. 그 얘기를 와이프랑 같이 했었어요. 맨날 기저귀 핫딜 뜨는 거 기다렸다가 핫딜 뜨면 기저귀를 사고 이랬던 우리가 우리 애한테 조금 더 좋은 거 이제 진짜 해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목숨 다 바쳐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도 안 된 채 갑자기 이사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국장님이 승훈아 회사는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너희를 위한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날 데리고 와놓고서는 무슨 얘기시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당시에 애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크지만 저의 꿈은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목표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월 50만 원만 벌자. 애터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애터미가 아니어도 내 삶은 만족스러운데? 월 5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애터미는 자연스럽게 저희 우선순위 받기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 받기 되고 굳이 애터미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터미가 아니라 회사 일에 집중하자. 뭐 저도 벌 만큼 버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국장님이 그때 저를 보면서 답답하고 진짜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지금 제가 그 마음이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떳떳하게 했지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반 직장이 담을 수 없는 꿈의 크기가 돼버리니까 이 회사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둘째가 생기고 셋째가 생기다 보니까 제 꿈의 크기가 커지더라고요. 지금 이 돈으로는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치 않다. 나는 내 아내를 일을 시키고 싶지 않고 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번다고 한들 이거를 만족스럽게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더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거만했던 제가 더 벌어야겠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최소한 내 자녀에게 빚은 남겨주지 말자. 진짜 최소한 빚은 남겨주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도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대에 25살 되기 전에 남자는 2년을 어디 갔다 와야 되죠.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갓 20살, 20살 되면 뭔 모르잖아요. 거의 제 20대가 없었습니다. 20대가 없다 보니까 저는 40대가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첫째가 이제 제가 45살이 되면 첫째가 20살이거든요. 그러면 45부터 나의 인생은 어떨까를 늘 기대하고 있는데 이 회사 생활로는 45살에 내 인생은 무슨 70까지 일하게만 해줘도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회사 일로 내 인생을 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든든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자. 그래서 애터미로 전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사진 보시면 행복해 보이시나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100만 갑을 나가서 거절을 받아도 행복하고, 팀들끼리 모여서 미팅을 해도, 세미나를 가도, 그리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무대를 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이유는 꿈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임페리얼을 꿈꾸게 되니까 애터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애터미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애터미 뭐 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로 영순위로 바뀌고, 저는 애터미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버리면 안 되겠죠. 행복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애터미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작 작년 1년도 안 된 2023년 10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제 수익입니다. 42만 1960원. 아무리 애터미로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 돈 받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업을 하고 제 가정 아이 3명을 키워야 되고, 아내랑 같이 살아야 되고, 이 집 빚도 갚아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든 하는데 3개월에 42만 1960원이면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 아무리 좋은 애터미여도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겠죠, 당연히. 행복하게 살려면 최소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억 9,500만 원. 이 정도 벌면 이제 우리가 애터미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꿈을 꿈으로만 두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꿈을 그냥 꿈으로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꿈을 꿔라. 근데 꿈만 꾸면 안 되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도전과 시스템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꿈을 꾸라고 하는데 성공의 8단계에도 이제 1단계가 뭡니까? 꿈과 목표 설정이죠.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우라. 기간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시스템 참여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년 3월 하반기, 4월 상반기, 4월 하반기 제가 세일즈 마스터 3번을 지금 연속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하게 했을까요, 제가? 뭐 세일즈 마스터 껌이지 이러면서 지금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했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처절하게 했습니다. 정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고, 목표를 잡을 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잡는 건 목표가 아니고 그냥 하는 거고요.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버거운 상황을 잡는 게 목표인데 정말 도전을 했습니다, 매번. 그러면 제가 5월 상반기는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멈추면 안 되겠죠. 도전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3월 하반기하고 4월 상반기는 진짜 쉬자. 나 한 달 한 번 세일즈 유지했으면 그 다음 반기는 쉬자 라고 생각하고 3월에 집중을 했습니다. 3월 하반기 딱 달성하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진짜 4월 상반기 진짜 세일즈만 한 번 더 유지하고 4월 하반기는 진짜 쉬자. 그리고 4월 상반기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또 계획을 세웁니다. 4월 하반기 한 번만 더 하고 5월 상반기는 쉬자. 그리고 4월 하반기를 달성을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월 상반기는 내가 진짜 하고 5월 하반기는 한 번은 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을 할 때. 이번 반기에 내가 초집중을 해야 되고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매 반기마다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번 반기에 안 되면 다음 반기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순간 수도 없이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획을 하고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세미 세일즈까지만 할까? 그래도 뭐라 할 것 같은 사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하지만 아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늘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 없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몇몇 분들은 물어봅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성공하라고 하셨는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요. 나의 확신의 크기를 더 키워야 됩니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작 세일즈 마스터가 무슨 성공자처럼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임페리얼까지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매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계획이 어떻게 좀 문제가 있었는지, 내 도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나의 확신을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천천히 파트너한테 밀려서 직급 가고 싶다.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되냐. 뭐하러 이렇게 가냐. 나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파트너가 열심히 밀어줘서 그 직급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가고 싶다. 이거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모습인데요. 현실은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비켜! 이러고 밀고 갑니다. 그냥 밀치고 갑니다. 파트너가 나를 밀치고 가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파트너가 밀치고 가는 줄 아세요? 왜냐면 이게 안 되거든요. 나는 내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내 직급 도전에 나는 세일즈를 가고 싶은데 직급 도전을 했고 실패를 했을 때 스폰서와 함께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 직급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스폰서와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 스폰서가 제대로 된 스폰서로서의 그 파트너한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 그냥 좀 비켜보세요. 내 먼저 갈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스폰서를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요? 내 파트너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밀치고 가는 이런 모습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파트너가 끌어주고 스폰서가 끌어주고 파트너는 밀어주며 즐겁게 달려가는 모습. 연인과 같이 정말 행복하게 도전을 하고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파트너와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즐겁게 달려나가는 거. 힘들 때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뭐 임페리얼이나 뭐 최소한 크라운 뭐 아니면 로얄 정도 가면 우리의 확신의 크기가 커지고 돈도 벌고 정말 큰 불이 되겠지만 저희는 미약한 불씨거든요. 아직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불씨들이 세미나장에 시스템 참여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 그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풍파와 바람 속에서. 근데 이 세미나장에 참여를 하고 뭐 석세스 아카데미든 부업과 원데이 그리고 우리 메인데이 라방 이런 시스템에 참여를 하면 불씨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피어오르겠죠. 활활 타오르겠죠. 그 불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부딪히고 거절당하고 우리가 시스템이 성공을 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거절 없이? 정말 비참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도 아마도 비참하셨을 거예요. 우리 뭐 인재 팀장님, 승문 팀장님, 뭐 현아 팀장님, 그 누구도 그 비참함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과연 이혜정 임페리얼, 이도구 임페리얼님들은 다들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거절도 안 받아보고 정말 등 떠밀려서 그 직급까지 갔을까요?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직급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치열함 속에 분명한 거는 시스템 참여가 필수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반 이상을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자기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인생의 반 이상을 온전히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 나중에 100%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박무진. 2023년 11월 1일에 출생을 했고요. 24년 1월 2일부터 센터 메인데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5일부터 백만갑을 시작했고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1월 세 번은 못 갔고요. 2월, 3월, 4월 6개월 인생 중에 3개월은 갔습니다. 지금 세미나장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그 모습들을 보시면 센터 메인데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강의 듣고요. 오전에 제품데이 같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이제 강정국 단장님 품에 안겨서 지금 손 보이십니까? 저 배지를 갖고자 하는 열망. 손에 배지를 꽉 쥐고 있습니다. 크라운 리더스 클럽 배지를.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 백만갑도 같이 가고요. 서면 동서남북 연합센터 이제 미팅에도 참여를 합니다. 한 번도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다 참여했고요. 일산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에. 그 먼 거리를 이 6개월 된 아이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몇몇 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저희 부부한테. 굳이 애를 왜 데리고 저기까지 가냐. 굳이 뭐 하러. 근데 김수민 사장님도 사업자고요. 저도 사업자거든요. 저희는 시스템 참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온전히 참여를 못할 때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지만 철저하게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방법은 애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생생한 현장에서 내 파트너와 함께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박무진 이분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트너랑 같이 못 가고 있어요. 예, 석세스 아카데미 시스템 참여에 아직은 파트너랑 같이 안 가고 혼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시스템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파트너와 함께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스템에 참여한 내 파트너 수가 나의 성적표다. 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인원이 늘면 늘수록 더 빨리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제 파트너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 참여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몇몇 분들은 그럼 파트너 생기면 그때 갈게요. 제 파트너 생기면 그때 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 파트너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저도 제 파트너 생기면 그때 갈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같이 간다는 겁니까? 다 각자 파트너 생길 때까지 안 갈 거면. 그게 아니라 나 혼자부터 첫 번째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참여하면서 내 파트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이제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이제 많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딜레마에 겪는 게 판매의 목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끊임없이 판매하고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그 판매와 매출은 초대를 위한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분들이 제품을 한번 써보게 하는 거, 구매하게 하는 거, 수당 한번 받아보게 하는 거는 그 모든 과정은 초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초대 없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판매만 해서 갈 수 있는 직급은 오로지 세일즈 마스터가 끝입니다. 그 이상부터는 초대로 내 파트너와 함께 뛰는 사업이어야만 우리가 그 성공의 자리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꿈만 꿨을 때는 막연했어요. 제가 전업으로 전환을 딱 하고 작년 11월에 12월쯤에 딱 전환을 했을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직급 처음 가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뭐 집안에 많은 사정들이 있었지만 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 국장님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 당시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승훈아 그래도 가야 된다. 세상에 뭐 일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그 당시에는 조금 서운한 말이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국장님이 나 같은 스폰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저였으면 아 그래
힘들지 어쩔 수 없지. 그래 다음에 한번 다시 우리 계획해보자 라고 하고 끝냈을 텐데 그랬다면 제가 과연 도전과 이런 꿈이라는 걸 꿀 수 있었을까요?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되고 정말 힘써 처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거는 그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거를 못 이겨내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확신의 크기가 작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슈퍼 드림이라고 하죠. 슈퍼 드림을 꿈꾸면 노 프라블럼이라고 하잖아요. 스몰 드림을 꿈꾸면 빅 프라블럼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거를 내 확신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면 이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나의 확신을 키우는 과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스템 참여, 그리고 스폰서와의 상담,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나의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 직급 고작 누군가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저한테는 처절한 도전이었고 철저하게 계획했고 많이 깨지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수민 사장님 아마도 이를 갈았을 거예요. 예민해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제가 예민해지니까 집에서. 왜냐면 피부가 안 올라오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예민해질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희노애락이 이 도전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즐거웠다가 정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게 이 도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하반기에 도전하던 제가 4월 상반기, 4월 하반기에 도전을 하는 이 유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도전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하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안에서 내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이 월급, 이거 3개월 동안 42만 원 받는 동안 내 파트너들은 얼마의 수당을 받았을까요, 과연? 제가 3개월 동안 40만 원 받는 동안 제 파트너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했겠죠. 뭐 저런 스폰서가 다 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꿈이 작아서 내 파트너들이 진짜 고생을 했구나. 돈도 못 벌어가면서 막연한 꿈만을 주는 스폰서였구나, 내가. 내 파트너들한테 돈은 못 벌게 해주면서 막연한 꿈만 심어주는, 현실을 보여주지 않고 막연한 꿈만 심어주는 정말 무능한 스폰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목표를 잡아줄 수 있고요.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낸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을 저는 지금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애터미를 하면 가족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남자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아버지 얼굴에 팩을 발라주고 아버지 얼굴에 스킨 로션을 발라주고 피로프 마스크를 발라주고 저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대는 것 자체가 막연했던 부자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 얼굴을 발라주면서 참 그 감동도 함께 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셨다는 게 이 얼굴에 다 나오는구나. 하나도 어,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할 게 없겠구나. 내가 늘 감사해야겠구나.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제 파트너로 함께 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애터미가 좋지 않고 성공에 확신이 없다면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일단 내 가족이 한다고 해도 말리겠죠. 내가 성공에 확신이 없다면.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내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께 애터미를 알렸고 애터미 사업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노후 걱정이 없구나. 그리고 가족 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제가 애터미 하는 걸 싫어하셨겠어요. 왜 굳이 그 돈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을 쉬면서까지 그 애터미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 꿈의 크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앉혀놓고, 아버지 제가 왜 애터미를 하려고 하냐면요,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내 가족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전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 가족조차도 응원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는 같이 사업하자가 아니고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달라가 아니고 응원해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고 이제 가실 때 아버지 근데 PV는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품 애용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해모힘과 홍삼단, 차전자피, 식이섬유 다양하게 제품을 섭취하고 계시는 애용자가 됐고요. 저희 어머니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시 한번 또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너희 엄마까지 데리고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확신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저랑 어머니가 돈 벌어주면 나중에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세요. 그냥 고맙다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큰절이나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별말 안 하세요. 또 이러고 가세요.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미나 간다고 차를 빌려주기 시작하시고요. 이브닝 케어 하기 싫다 귀찮다고 하던 아버지가 가만히 누워서 제품을 받고 제품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요. 고모들한테 말해주기 시작해요. 그 애터미 고모 누구 고모 많이 샀나? 그 좀 더 사라 해라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제 계보들을 보고 미팅에 가끔 몰래 어머니 옆에서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혹시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저는 저희 엄마와 제가 가족이 아니라 저로부터 뻗어있는 모든 파트너가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도 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모두 같은 쪽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스폰서의 부재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하게. 왜 나 안 도와줘? 우리 스폰서는 나 안 도와줘. 우리 스폰서는 나한테 뭐 안 해줘. 뭐 안 해줘. 근데 여러분들 계보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다들 계보도 들어가 보셨죠? 계보도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위에는 없어요. 우리의 계보도에. 우리의 계보도에 나의 위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모든 사업은 나와 내 파트너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스폰서가 뭘 안 도와준다? 도와주면 땡큐 베리 망치, 안 도와주면 I'm okay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나와 내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폰서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요. 내 스폰서의 후원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의 열심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스폰서들은 파트너들이 열심히 해주는 모든 과정들을 정말 값어치 있게 여기셔야 되고 파트너들에게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감사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 그래서 이 피보다 진한 PV로 묶인 가족들이 함께 한 꿈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지를 바라보고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속도가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굴곡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에. 근데 확신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굴곡은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백만갑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이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또 이제 국장님 보고 다시 100만 갑 오랜만에 나가세요 하면 또 처음엔 떨릴 거예요, 분명히. 아, 문혁이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는 게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가는데 아, 두려운데 그냥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진짜 하자. 이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10분을 앞에서 서성이더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확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확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꿈과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처음부터는 잡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먼저 해본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 목표를 잡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잡으면 스폰서와 내가 함께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그 목표를 잡고, 그리고 스폰서가 잡아준 목표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스폰서들은 여러분들의 봉이 아니거든요. 나 오늘 조금 이번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스폰서님 상담 도와주세요. 목표 잡아주세요. 목표 잡아줬더니 아, 힘든데 그냥 안 할래.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스폰서님 다시 상담 요청합니다. 목표 다시 잡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얘기해준 모든 그 과정은 스폰서님들이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의 표지판이거든요. 그러면 스폰서가 얘기한 거를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그래도 이 모든 후원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우리 국장님이 또 시간을 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짧게 준비했는데요. 어, 이상으로 애터미로 정말 행복한 정말 행복한 정말 행복한 세일즈 마스터 박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승훈 세일즈 마스터님 강의. 많은 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과정, 그리고 덕목을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그냥 가감 없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쩔려 그래요. 세일즈 마스터 때 이렇게 핵심적인 강의를 다 하면 앞으로 샤론, 스타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올라갈 텐데 부담이 장난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겪고 있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씨앗이 돼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정 총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굴을 같이 걸어갈 때 우리가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아직도 앞이 안 보여요. 아직도 앞이 안 보여. 아직도 앞이 안 보이는 그 동굴을 우리는 지금 손잡고 같이 즐겁게 즐기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두 눈을 감고 반드시 빛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 붙어야 돼요. 빨리 같이 갈 수 있는 대열에 합류를 해야 돼요. 나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야지.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그 깜깜한 어두운 동굴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아까 우리 박송사님 얘기했듯이 상담, 생명이에요. 상담, 그리고 소통.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투정을 부리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대열에 스폰서님들이 합류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길 바라고 제가 저번 주에 승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서 샤론 노즈 마스터라는 그런 직급을 작년 7월 하반기에 달성을 했고 그 보상으로 올해 갔다 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자, 일정표입니다. 일정. 제가 4월 23일 날
저녁에 부산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서울에서 인천에서 출발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인천을 갔어요. 왜? 대한항공을 타기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 저가항공을 타고 가고 인천에 출발하면 대한항공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그날 밤이에요. 밤에 바로 자고 다음날부터 일정이 시작되고 약 3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애터미 전용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우리 승급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 아내와 함께 이렇게 패키지 받아서 가방에 이렇게 예쁘게 꽂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 안에 티셔츠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에 도착하니까 큰 현수막과 함께 이렇게 세부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라고 애터미 거기 직원분들이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동을 받았던 거는 이날 밤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테이블 위에 박한길 회장님의 편지가 있었어요. 필리핀의 매혹적인 자연, 보석 같은 여행지 세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쉼이 있는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가족분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회장님 편지를 딱 보니까 오,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이 편지 한 장이 뭐라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나. 정말 배고팠었는데 이런 주전부리들과 함께 이렇게 편지를 딱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려가니까 호텔에 진짜 큼지막하게 이 두지타니 호텔 간판보다 더 크게 애터미 간판을 설치를 해놨어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호텔 통째로 애터미 호텔로 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이제 호핑 투어를 갔는데 여러분들 세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호핑 투어 가면 보통 세부에는 목선들이 많아요. 그 목선을 타고 호핑 투어를 가거든요. 돈 아무리 비싸게 주든. 근데 회사에서 초호화 요트를 준비를 했어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호화 요트를 준비했고 이 가이드도 정말 엘리트 가이드를 써서 이 호화 요트에서 정말 호핑 투어를 이 호핑 투어 이 정도면 정말 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요트였어요. 이 요트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호핑 투어를 하고 내렸더니 섬에 갔는데 이 음식 한번 보세요. 음식의 퀄리티가 그냥 현지에서 현지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끼 한 끼마다 완전 고급 레스토랑 뺨치는 그런 수준의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밑에 그 식탁보라고 하죠. 이 까는 거는 전부 다 텀이 다 해서. 그리고 옆에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감자라면하고 감자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또 해주셨고 정말 이 호화 여행, 럭셔리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다시 한번 공유할게요. 영상을 틀어야 돼서 자, 쇼핑 투어 동영상. 내려서 수영을 하는데 우리 유튜브 수영을 하는데 밑에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들이 눈에 담으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고 그래서 호텔에 돌아가면 또 자유시간 이 뭐 승급 여행이라고 해서 계속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유시간을 너무 적시적소에 많이 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저는 핸드폰을 들고 또 FC 하고 있겠죠. 이렇게 너무너무 편하게 또 호텔에서 또 자유수영을 즐기다가 끼니 때마다 주는 식사가 와 완전 예술입니다. 여러분 승금에 갔는데 랍스타 나오고 이 저녁 식사거든요. 갈비도 정말 이 모닝글로리라고 하는 세부에서 가장 호화로운 식당에서 우리가 또 저녁 식사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래요. 뭘 하냐? 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전부 애터미하는 호텔에서 애터미의 승급 여행을 다른 손님도 있는데 개인치 않고 애터미 승급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몸을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날 하루 종일 전일 자유 일정이었고 이날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마사지를 데리고 가주시더라고. 마사지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또 세미나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만찬을 준비했어요. 이 만찬 금액을 한번 물어봤어요.
1인당 18만 원짜리 만찬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이 참치 한 마리를 통째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는데, 와, 너무너무 맛있는 식사를 하고, 거기 있는 분들과 이렇게 같이 오신 승급하신 가족분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서 한 80분 정도 됐었는데, 돌아가면서 스피치를 했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회사를 운영하는 제가 단계를 한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품도 잘 안 써줬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를 많이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이프랑 함께 이렇게 둘이서 여행을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여행에서 만나 뵌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애터미의 저신함력을 이뤄나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성공해서 모두 다 정상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하게 애터미하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평소에 너무 바쁜 남편이라서 집에서는 얼굴도 보기가 좀 힘든데, 지금까지 계속 15년을 바빴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주셔서 하루 종일 붙어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회사 대신에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걸 보니까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반대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건은 이제 제가 써보고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남편이 애터미 계속 할 수 있게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혼 15년 만에, 결혼 15년 차인데, 결혼 15년 만에 단 둘이 여행을 가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면서 손잡고 이렇게 막 신혼부부처럼 하니까 신혼부부냐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던데, 진짜 잊고 살았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을 이 여행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일만 했었거든요, 15년 동안. 가정을 돌아볼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일에 더 집중했었고, 더 일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저는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했던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샤브샤브 가게에 가서 또 너무 맛있는 샤브샤브를 먹고, 이런 식사들. 또 마지막 날 저녁 식사예요. 이건 점심 식사였고 저녁 식사. 이 음식들이 정말 이 애터미 가족들,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사구나. 진짜 이 그냥 승급 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돈에 맞춰서 그렇게 여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샤론 로즈 마스터들은 정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 고생 많이 하는 그 단계에 온 그런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된 휴식, 그리고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가족들이 감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회사에서 하나하나, 진짜 코스부터 음식 하나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 그런 세심함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여행이었고요.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정말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그런 높아졌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확신을 줄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파트너들, 함께 뛰는 내 파트너들이 반드시 이 승급 여행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오늘 우리 박승우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동안 이런 가족을 챙기면서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 승급 여행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표를 가지고 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도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나도 반드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려면 내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스폰서한테 꼭 물어보시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샤론 로즈 마스터 승급 여행 다 가는 그런 꿈을 꾸시고 반드시 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라방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승훈 사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